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주식TV입니다. 오늘은요 하태민 주식 분석, 오늘은 258번째 시간으로요 대주전자 재료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는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는데 뭐 음극재, 실리콘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뭔지 알아보고 요즘 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그 배경,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에서 하태민 검색하시면요 제 카페 나오니까요 보시면 여기 뭐 데일리, 장중 속보, 정말 리포트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제가 쓰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지에 말씀드리면요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서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큰 도움 되실 거고, 바쁘셔서 못 들으시면요. 다시 보기 듣는 분이 한 6배 많습니다. 들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본고 대주전자재료 보겠습니다. 소재 회사인데 성장성이 꾸준하네. 2019년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2020년 상반기부터 좋아지는데 올 1분기는 조금 주춤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 중에 지금 매출이 전도성 페이스, 밑에 설명드린 전도성 페이스는 우리 뭡니까? 그 끌쭉한 걸 우리가 페이스트라 그러잖아요. 치약 같은 거. 그 다음에 나노재료, 요게 오늘 알아볼 실리콘 음극 활물질입니다. 형광철 재료, 태안정 이게인데 이 회사는 주로 뭘 하는 회사인지 이제 보겠습니다. 하여튼 나노재료가 이게 지금 주가를 앞으로 지금까지는 고만고만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수익성은 아직은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이 회사 그러면 대주전자를 도대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힘든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2007년에 상을 하나 받았어요. 뭐냐? 했다면요. 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꺼내 인공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기상 합성 공정, 우리가 CVD, 케미칼 베포 데포지션, CVD를 기상 합성 공정, 금속을 나노 분말로 제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한마디로 금속을 나노 상태 분말로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회사의 핵심입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실리콘을 복합 산화물이라는 것이 그 실리콘을 산화막을 씌웠다. 이게 실리콘이 있고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걸 세계 최초로 파우치 셀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LG나 SK는 파우치로 돼 있죠. 여러분 손난로 같은 걸로. 2차 전지가요. 테슬라 같은 거는 원통형을 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각형. 그래서 2차 전지는 각형도 있고 원통형도 있고 파우치형도 있는데 이 파우치형이 이게 대세입니다. 대세.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 열에 한 7, 8은 파우치형을 쓰고요. 이제 각형. 근데 폭스바겐이 이제 각형을 쓰겠다. 그 다음에 별나게 테슬라는 원통형을 쓰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규어도 아마 원통형을 쓸 겁니다. 그래서 대세는 파우치형이다. 여기에서는 음극재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림공학원으로부터 2019년 산업기술성과 15성,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이 대단한 한림공학원이나 우리나라 이공계열에서 굉장히 방귀 뀌는 분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단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받았다면 의미가 결국 이 회사는 금속을 분말 형태로 만드는 기술을 가진 회사다. 자, 그래서 실리콘 복합 산화물. 자, 우리가 이게 음극의 복합 산물인데요. 음극은 보면 여러분 구리에다가 흑연을 살짝 씌운 게 음극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흑연보다 실리콘이 이 전자를 품는 게 6배 많이 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많이 품는다는 거 뭡니까? 우리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자가 이렇게 가는 걸 충전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면 방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자를 많이 품으면 오래 가겠죠. 그래서 뭐 400km 갈 거를 600km 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리도 늘리고 그 외에 여러 장점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실리콘을
음극의 흑연에 좀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그걸 스웰링 현상이라 그러는데요. 많이 품으면 좀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풀어지면 팽창하게 되면 전지에 누액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 화재나 폭발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실리콘을 많이 넣을 수 없는데 이렇게 실리콘을 갖다가 산화물로 코팅을 하면 이 팽창이 좀 억제가 됩니다. 그런 거군요. 그래서 이거는 팽창을 억제시키는 게 핵심인데 산화물 코팅도 있고 뭐 코팅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산화물 코팅 방식을 세계 유일하게 해서 상용화했다는 거죠. 상용화. 왜냐? 자동차에 쓰이는 건요. 금방 쓰이지 않아서 금방 안 써줍니다. 이게 생명과학 직결된 거고요. 또 혹시라도 잘못되면 리콜이 수십만 대씩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용화가 되기 위해는 테스트를 엄청 오래 기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 회사의 핵심이다. 상용화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이게 LG화학이 공급하는 그 포르쉐에 이게 공급이 된 거죠. 네. 타이칸이란 모델인데요. 타이칸. 대당 1억이 넘습니다. 근데 굉장히 히트를 쳤죠. 포르쉐 타이칸의 최초로 아무래도 스포츠카다 보니까 좀 이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르쉐 타이칸에서 이게 잘 되니까 이제는 여러 군데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가 실리콘, 음극, 활물질, 복합 산화물이라 그래야 되겠습니다. 실리콘의 음극에 쓰이는 실리콘의 활물질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결국 실리콘 산화물이라고도 하기,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한림공학은 실리콘 복합 산화물이라고 얘기하죠.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네. 실리콘 음극용 실리콘 복합 산화물의 SIOX죠. 그래서 실리콘 복합 산화물 회사는 이렇게 한림공학원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 회사, 이 회사 제품들을 보면 페이스트는 컨덕티브 도전성, 전기를 흐르게 하는 페이스트는 이런 것들이군요. 이런 것들도 쓰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게 뭔지 대체로 아셨죠? 그래서 전도성 페이스트 좀 전에 보셨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금속을 분말화 해가지고 이렇게 삼성전기의 적성 세라믹, 컨덴서 이런 데 많이 들어가죠. 다음에 형광 LED용으로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버 파우더, 이것도 파우더 아닙니까? 금속을 다 분말화 한 겁니다. 태양전지에 들어가는 이쪽도 들어갑니다. 실버를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서 걸쭉하게 만들면 페이스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실버를 파우더로 만들어주면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래핀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여러분 증여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데 2020년 4월에 최대 주주가 보통 증여를 했다 이러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겠구나. 왜냐하면 증여를 하면 이 시점부터 이전 3개월, 이후 3개월 이게 평균을 내는 게 이게 이 가격에 따라서 증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좀 바닥이겠구나. 나중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4월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대주주가 증여했다 하면요, 몇 달 후부터는 올라가겠구나. 회사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1분기는요, 아무래도 전기차도 마찬가지 생산 차질이 빚지 않습니까? 그 영향인지 좀 주춤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지금까지의 실적은요, 타이칸 한 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앞으로 많이 쓰일 거니까 폭발적 성장성. 그래서 제 투자 의견은요, 그런데 고민입니다. 뭐냐?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되거든요. 와, 실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실적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고요. 결국 주가는 건 미래의 성장성을 현재화하는 게 주가다 본다면요, 야,
앞으로 이 회사가 계속 폭발적 성장,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에 걸맞는 기업 실적이 나올 거야. 이런 건데요. 참 고민입니다. 고민은 미래 성장성을 인정하나 과연 1조 5천억이 타당한지. 그래서 제가 시황에 따른 매매라는 건요, 좀 발빠르게, 좀 단타 위주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런 의견인데요. 그러면 주가를 한번 볼까요? 대주전자재료를 한번 볼까요? 대주전자재료가 아까 2020년 그때 회사가 정리를 했다 그랬죠. 대주주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정리를 했다 그러면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주봉상 볼까? 2020년 4월이면 이때네요. 야, 딱 주가 바닥이네요. 그죠? 대주주가 정리한 시점 딱 주가 바닥.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네요. 그래서 정리했다 그러면요, 당장은 안 올라갑니다. 당장 올라가면 되게 안 좋아요. 그럼 정리세가 많이 나오니까요, 몇 달 동안은 헤매다가 그 이후부터 쫙 뻗어간다 하는 건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센데요. 이 쌓인 배경은 외국인들이 사서 그렇다. 기관도 샀네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는데, 딱히 이유보다는요,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타이칸 하나지만 올해부터는 지금은 혼다에도 공급한다는 썰이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과 포드의 조인트 벤처에도 공급한다. 이거는 확정됐다 그러고요. 혼다와도 협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서 아마 만약 이건 지금 재료로 실적으로 움직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재료로 본다면 아마 혼다에 공급한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주식 이렇게 또 쭉 빠지면 참 답도 없어요. 빠지면 빠지는 대로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거나 이 가격대도 지금 저평가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미래 성장성을 좋게 볼 때는 12만원 하더라도 뭐라 그럴 수가 있겠고, 장이 좀 나빠져서 7만원 하더라도 또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장도 나쁘고 미래 성장성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할 말이 없고, 그러다가 기관이 또 올라가면 또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2차전지 소재의 상황 참 어렵습니다, 판단하기. 그래서 결론은 일단 기관 수급에 따라 기관이 이렇게 사네 갑자기, 그러면은 한번 따라 붙어보고, 그러다가 기관이 그냥 판다면 여지없이 팔아버리고, 좀 그런 발빠른 대응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이 종목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회사, 이렇게 금속을 나눠 분말화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구나,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그 외에도요, 제 카페에 보면 리포터들이 많습니다. 많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